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193회.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장관을 등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북한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과의 핵전쟁 준비까지 전체적으로 군을 이제 다시 재편하겠다. 뭐 그 안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도 좀 속아내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앞으로 정치 개혁은 저기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를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밀어가지고 그쪽을 키울 것 같습니다. 고영주 대표가 충남 보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지가 충남 논산이죠. 대통령 자체는 서울 사람인데 반만 충청도고 반은 서울인데, 고영주 대표는 충남이고 이거 충청도가 밀어버리고 경상도가 밀고 애국 진영이 밀고 하면은 뭐 차기 대통령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뭐 그런 이야기들 전체적인 그 판이, 체제 전쟁은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이쪽으로 이제 가고, 정치 개혁, 체제 전쟁 뭐 이쪽은 고영주 대표,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개편하는 거는 이제 김관진, 두 명의 올드보이를 중용할 것 같다. 뭐 오늘 뭐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공동대표 성상훈이고요. 최수용 전직 안기부 대북공작관 하셨고, 지금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유튜브 운영하고 계신데, 이 최수용 선생님하고 저희가 역사 전쟁 하려고 이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 교육방송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1시간 30분짜리 교육 영상 총 16편을 제작해서 7월 중에 한 6월 말 7월 초 정도에 유튜브에 공개를 하면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가십시오. 30분짜리로 자르면은 거의 한 50편 나오지 싶은데 대하 드라마입니다. 예. 뭐 이런 거 하려면 한 4천만 원 드는데요. 지금 한 천몇백만 원 모인 한 3천만 원 정도만 더 모아 주십시오. 월정기 후원 바로 가기, 댓글 영상 하단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3,000분만 3,000명만 월정기 후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는 이유가 지금 역사가 거꾸로 뒤집어져 버리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인데요.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4.19로 하야하는 시점까지, 뭐 중간에 6.25도 있을 거고 뭐 제주 4.3 뭐 다 나옵니다. 저 대구 10월 폭동도 있고, 그 한 60여 년에 걸친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교육방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 5.18 세력들이요, 대한민국에는 민주화가 없었는데 자기들이 민주화를 했다고 자꾸 거짓말하는데,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됐습니다. 남자도 한 표, 여자도 한 표, 양반도 한 표, 노비도 한 표.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해가지고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재헌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5.18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운동을 한 건지, 더불어 민주화 운동을 한 건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한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밝혀야지 왜 두리뭉실하게 물타기하고 넘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세력 5.18 이 거짓 세력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드니까요, 3,000명만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월정기 후원 바로 가기 홈페이지 가셔도 되고요. 영상 하단 댓글에 제가 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전 장관에게 국방혁신위 위촉장을 수여를 했는데, 이거는 북한 흡수통이라고 중국과의 전쟁 이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예. 자, 지난 정부서 군대가 골병이 들었다. 제2창군으로 전투형 강군이 돼야 된다. 작아도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개혁은 올드보이 김관진 장관한테 맡기는데, 제가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고요. 이제 정치 체제 전쟁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김재식 의원이 국민의힘에 있다가 지금
탈당하고 자유민주당으로 왔는데 뭐 그 얘기도 제가 같이 이어서 해드릴게요. 지금 이 전남대 정문에다가 광주에다가 한 100여 곳에다가 민주, 평화, 인권 도시 광주가 왜 6.25 남침, 북한 독재자 찬양 정일성 기리는가 이런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사실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저거는 1,000원짜리 정당이니까 당대표도 1,000원짜리고 거기에 국회의원도 1,000원짜리고 당원들도 1,000원짜리고 그러니까 하는 짓이 천박하죠. 똥물에 생수를 타면은 그건 똥물이지 생수가 아닙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자꾸 국민의힘을 뭐 어떻게 고쳐서 다시 쓰자 하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이미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도 북경까지 찾아가 가지고 예? 그러면 이미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1중대 2중대가 된 거예요. 조선 총독부 1중대 2중대가 된 겁니다. 민주연구원은 2019년에 벌써 중국 공산당하고 또 MOU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 공공기관, 정치권, 대통령실, 언론계, 학계 등의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오래전에 포섭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끌어내려고 이태원 사고 가지고 공작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지켜준 사람이 없잖아요. 나서가지고 왜? 중국 공산당에 다 저래 엮여 있으니까. 그리고 2009년에 아니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우주 협정을 맺었죠. 그리고 사드를 배치했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2016년 8월 15일 날 중국에서 인민일보에서 사설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11월 달에 새누리당의 친박 수뇌부가 박근혜 대통령 자진 하야하라고 찾아가가 난리를 쳤다고. 그 뭐요? 중국 지령받고 움직이는 거지.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하야 내가 왜 하냐 하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손잡고 중국 공산당 1중대 2중대가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고 감옥에 쳐놓고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뭘 고쳐가 쓰기는 똥물에 생수 타면 그게 똥물이지. 그런데 이 보수의 어르신들이 자꾸 국민의힘을 고쳐서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그냥 무시해 버린다고. 아이고 할배 노망 들었나 보네. 그러고 무시해 버린다고. 아 저 똥물인 거 아는데 똥물에다가 생수 타자고 그거 마시자고 하는데 그 노망 든 거지.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이 말하고 행동하고 자꾸 엉뚱하게 하시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자유민주당은 당비가 10,000원이네. 그러니까는 제 목소리 내고 제가 화내요. 이게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하고 뭐 동아일보 등등 몇 개 일간지에 그 며칠 전에 실은 광고인데요.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과 김구 관련 발언은 역사적 사실이다. 돌 던진 자는 누구인가? 아, 당비 10,000원씩 내니까는 이런 광고도 붙이고 광고 한번 하면 한 2, 3천만 원 드는데 이런 광고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그 당원들이 탈당해 가지고 더불어 아니 저기 자유민주당으로 여기 대거 한 10만 명, 20만 명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화들짝 놀랄 거 아닙니까? 거기 보수 태극기 태극기 애국 세력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거 왜 그거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바보같이 병신 취급당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당에 여기 당비 10,000원 내고 10만 명이면 10,000명이면 1억, 10만 명에 10억. 그러면 젊은 청년들 당직자로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크겠네. 당 키우는 게 힘드나. 그리고 경상도가 밀어주고 저기 충청도가 밀어주고 네. 그리고 일부 전라도에서 또 양심 있는 세력들이 밀어주고 아 그러면은 자유민주당 금방 크죠. 중국 공산당은 정률성 우상화 당장 멈춰라. 정률성 동상철거 정률성로 폐지 광주광역시청 앞 버스 정류장 등 100여 곳에 이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난리가 났어요. 아 이런 거를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데 그 돈도 없는 저기 무슨 당이야 이거 자유민주당에서 당비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당원들이 이런 거 갖다 붙이고 신문 몇 천만 원씩 들어가 이거 내고
진짜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여러분 진정성 있게 하는 정당을 밀어줘야 됩니다. 여기 당원 가입이 저기 02717-1948 010-3620-5142 문자 이래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몰아주시면은 국민의힘은 반성하게 돼 있고 국민들 보수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 작업을 하고 있냐? 그 충남 서산 출신이고 서울법대 출신인 김재식 의원 탈당시키고 민주당에 집어넣었죠. 자유민주당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면서 특권 축소, 민생 우선, 당 정책 노선 공감한다. 고영주 대표가 서울대 출신이고 공안 검사를 했죠. 그 서울법대 선후배고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선후배.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충남, 어? 김재식 의원은 충남 서산, 고영주 대표는 충남 보령. 이 그림 안 보입니까? 그림 보이잖아요. 서울법대, 충남, 충청도, 윤석열, 김재식, 고영주, 트로이 이 뭐야 트로이 멍멍 아이고 뭐라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서울법대 트라이앵글이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저기 저 경제통 뭐야 특수통 돈줄 비자금 이런 거 추적하고 김재식 의원은 대검 공안연구관을 했고 보니까는 어 고영주 대표 2년 후배고 사시 2년 후배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 감사 뭐 이런 거 했고 서산시 태안군 19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 서울대 선배 김재식 의원한테 이제 고영주 대표님 가서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거 같은데요. 그 아닙니까? 맞는 거 같은데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은 충남 노산, 윤석열 대통령은 반만 충청도, 자기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학교 다녔고 그러면 고영주 대표는 충남 보령 출신이면 충청도가 야 우리 충청도 진짜 반쪼가리 충청도 대통령이 나와도 야 충청도가 한을 풀게 됐다고 하는데 진짜로 오리지널 충남 출신 고영주 대표가 대통령 되면은 충남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남이 밀어주고 경상도가 밀어주고 애국 보수 진영이 밀어주고 미국에서 미국도 지금 중국하고 맞짱 떠야 되니까는 저기 자유민주당 밀어주고 그래 되면 내년 선거 어찌 되겠습니까? 자유민주당이 원내 일당 될 수도 있지 여차하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 자기 사람 심겠지만은 자기 사람들을 저 자유민주당에도 보내가지고 또 자기 사람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왜 그렇게 가냐면요. 6.25는요. 37개월 중 초반 3개월만 북한군하고 싸우고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하고 유엔군이 싸운 전투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장진호 전투 언급했고 6.25 이야기하고 막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야 머리 깨져 피 흘릴 것이다.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 왜냐하면 장진호 전투는 중국군하고 저기 미 해병 1사단하고 치고받고 싸운 건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한국군하고 전쟁 준비를 착수를 한 게 6.25 관련해 가지고 자꾸 그런 영화를 긴급 편성해 가지고 드라마고 뭐고 보여주고 하는 게 전쟁하기 전에 국민 결집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전 장관을 갖다가 그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앉혔죠.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를 붙였냐 하면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앉혔어요. 이 뭐예요? 대대적인 군비 증강하는데 돈 갖다 내라 이겁니다. 성인지 예산이 한 30조 돼요. 야 그거 일로 돌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호 과기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금 인공위성을 우리 정찰위성을 한 100개 정도 띄운다 하거든요. GPS 위성 띄우고 그리고 민간기술 연구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국방과학기술 연구하는데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칸막이 때문에 못했는데 그 칸막이를 없애가지고 민간의 자본이 국방과학기술 연구 이 방산 쪽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주군 창설을 하고요. 그리고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이 뭐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고 로봇 전쟁하고 그러면 방산 제도를 이렇게
그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위산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제도가 지금 꽉 막힌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런 거 제도 개선하고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MOU 50개 체결했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 기술 받아오고 우주 기술 받아오고 뭐 인공지능 기술 받아오고 그런 것들을 누가 받아와요?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서 받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술이 어디로 들어와요? 군으로 들어온다고. 군으로 국방과학연구소로. 그리고 기존에 오래된 무기 버리고 신규 무기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그런 거 하려면 군비 증강이 필요하니까 기재부 장관이 이 국방혁신위에 들어온 거고 그래 된 겁니다. 단순하게 북한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긴간짓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된다. 자, 한국군 K9하고 미국의 위성, 인공위성 정찰 자산이 연동이 완료됐습니다. 미국이 지정한 목표물에 한국이 포병 공격할 수 있도록 연동이 끝났어요. 이건 뭐예요? 전쟁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에 한국 해군, 미국 해군 이지스함이 서해에서 합동 훈련 한 사진을 해군이 5월 달에 공개를 했습니다. 5월 11일 날. 서해에 직접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정황 일거에 뒤집었다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설했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세계 전사에 기록될 명장의 결정이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국제행사로 키운대요. 서해에서 관함식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미일 등 서방 해군이 총집결하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 미국, 일본 해군 함정만 몇십 척 들어오든지 서해에 그 중국하고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지금. 자,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저기 MOU 50개 체결하고 인공지능, 우주기술, 양자컴퓨터 기술 뭐 이런 것들 쭉 받아오는데 이걸 어디에 씁니까 이거? 어? 군대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군에다가. 그리고 이제 방산 FTA 지금 이거를 빨리 체결해야 되는데 이 방산 FTA가 체결되면요 연간 500조 원이나 되는 미군 무기 조달 시장에 한국 업체들이 입찰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USA가 된다고. 그리고 연간 한 2,000개 정도 되는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죠. 그거를 누가 해요?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야 빨리빨리 이거 장벽 터. 미국 기술 미국에서 군사 기술 들어오는 거 받아먹고 미국에서 민간 기술 우주 기술 저기 그 양자 컴퓨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그거는 민간 기술이죠. 그게 들어오는 창구가 어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쪽에서 장관이 들어와 가지고 이 기술 이 연구 자금이 대한민국 군대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거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인공위성 쏘고 우주군 만들고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기재부 장관이 국방혁신위에 위원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전략사령부는요 핵전쟁 수행부대인데 핵전쟁 수행부대를 2024년까지 지금 만든대요. 이걸 하려면 엄청난 수의 정찰 위성이 필요합니다. 정찰 위성이 한 100개 이상은 필요해요. 독자적인 GPS도 필요하고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군사혁신위에 들어와야지. 기재부 장관도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한미군이 작년에 우주군 창설했고요. 한국군도 우주군 창설한대요. 예?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청 지금 만든다고 하죠. 이 뭐예요? 이 지금 중국이 미사일 쏘고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그거를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미사일 방어망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과 중국이 탄도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면은 KF-21이 내년부터 이제 양산이 되는데 거기다가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마 10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공중에서 요격을 해버리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 총리가 이번에 와가지고 현충원도 참배하고 완전히 저자세 외교를 하고 왔죠. 왜 하고 왔습니까? 미국에서 압력이 세게 들어온 거지. 자, 중국을 깨려고 하면은 닭 한 마리 잡아야죠. 배고픈데. 그러려면 한국, 미국, 일본이 완전 한 몸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 옐런이 경제보다 국가안보가 우선이다. 대중 민간 투자 더욱더 규제하겠다. 그랬고 미 의회에서 중국 견제법 2.0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고 바이오 분야도 제한하고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제재하니까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작년에만 5,700개가 무너졌다고 하죠. 지금 중국의 대기업들이 대도시에서 줄도산하니까 대도시에서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자기 굶어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저렇게 봉쇄를 하면 한 1, 2년 봉쇄하면은 완전히 무너지겠죠. 한국의 삼성, SK 반도체 업체들 빼내고 그럼 무너지겠죠. 그렇게 봉쇄를 하고 무너뜨리면서 한국군은 우주 전쟁 준비하고 핵 전쟁 준비하고 그리고 저기 그 군비 증강하고 지금 청년들 일자리 없는데 그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 그게 일자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60만, 50만을 갖다가 60만, 70만, 80만까지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18개월을 24개월로 늘리면은 그러면 24개월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으면은 그럼 어찌 돼요? 그러면 24개월 갔다 오면 한 5천만 원 들고 나오겠네. 그거 하고 결혼하면 되겠네. 출산율 올라가겠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정치 개혁은 이제 그렇게 간다. 자유민주당 쪽에 가니까 여러분 자유민주당에 당원 가입 빨리 하시고 그거 가가지고 빨리 한 자리 하세요. 예. 빨리 한 자리 하시고 뭐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실 분 빨리 탈당하시면 되겠네. 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 교육방송을 1시간 30분짜리 영상을 총 16개를 만듭니다. 7월 중에 유튜브 공개하니까 여러분 17반 저기 후원해 주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월정기 후원 월정기 후원 한 3,000명만 좀 모아주십시오. 3천만 원 더 필요해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